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18일 최병묵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선거 대진표가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청와대의 선거개의 의혹 사건과 관련한 피고인들, 그 피고인들이 대거 지금 출마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피고인뿐만 아니고 물론 피해자도 출마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걸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 당시에 그 수사를, 김기현 시장 주변을 수사했던 사람들이 있죠. 그거는 바로 송철호, 문재인 대통령의 30년직이라는 송철호 변호사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당정청이 총체적으로 움직인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인데, 그 의혹의 핵심에 실질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경찰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민정수석실에서 그 관련 첩보를 가지고 와서 가공을 해서 거기다가 듬뿍 자기들의 의사표시까지 거기다 담아서 그렇게 해서 경찰을 통해서 울산경찰청으로 내려보냈죠. 그 당시에 울산경찰청장이 황운하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 공천도 경선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황운하 대전 중구에 출마를 했는데 거기에서 경선을 통해서 확정이 됐는데, 대전 중구에 있는 민주당 당원들은 어떤 생각으로 황운하 씨를 경선에서 뽑아줬을까? 그것이 궁금합니다. 황운하 씨야말로 그 공개된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비리를 캐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고, 심지어는 그 수사 담당자를 교체해가면서까지 김기현 울산시장을 사실상 공격했습니다. 공무원의 선거 개입, 이 정도로 설명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딴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황운하 전 울산청장의 경우에는 유죄가 거의 확실시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도 대전 중구에 있는 민주당 당원들은 황운하라는 사람을 경선에서 지지했고, 그 지지한 사람이 다수가 돼서 그 다른 경쟁자를 누르고 결국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울 대전 중구에 있는 민주당 당원들도 궁금하지만, 그 사람들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했겠느냐 하는 것도 궁금하지만, 황운하 전 청장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경선 붙여준 민주당 지도부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그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는 부정하고 싶은 것이죠. 이런 정도는 우리는 이것을 인정했다가는 오히려 선거개입 의혹 사건이 의혹이 사실이다 하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황운하 씨를 경선에서 배제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의사표시 아니겠습니까? 이런 민주당 지도부의 생각은 제가 보건대는 곧바로 민주통합당에 상당한 이득을 갖다 줄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미래통합당이 이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황운하 씨는 이제 미래통합당의 이은권 의원은 현역 의원입니다. 이은권은 현역 의원하고 맞붙게 됐는데, 이은권 의원은 20대 현역 의원인데 20대 때 41.6%로 대전 중구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이 당시에 민주당 후보는 송행수 씨였는데, 송행수 씨가 33.9%로 2위해서 낙선을 했죠. 이때 보면 거의 7%포인트 정도 차이가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국민의당 후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 후보가 22%를 가져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의당 표, 이것을 이제 누가 얼마나 나눠 갔느냐에 따라서 그 황운하 씨가 당선이 되느냐 당선이 안 되느냐 이것이 결정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피고인 있죠.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한 또 다른 피고인, 그 사람은 바로 한병도 전 정무수석입니다. 이 사람은 그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라고 송철호 변호사의 당내 경쟁자였었죠. 이 임동호 전 최고위원까지 친구라고 합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임동호 전 최고위원, 이런 사람들이 같이 친구라고 하는데, 이 임동호 전 최고위원을 불러서 그러니까 출마를 안 하고 어디 고배 총영사로 가는 게 어떠냐. 그 전에
사실은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오사카 총영사를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불러가지고 2018년 2월 달이죠. 2월 달에 불러서 내가 얘기를 해보니까 오사카 총영사는 좀 그렇고 그 고베 총영사가 어떠냐 이렇게 얘기해. 고베와 오사카는 그 공간 규모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고베 총영사가 아니더라도 지금 공기업 뭐 몇 자리 사장 자리가 비고 했으니까 뭐 그러면서 이제 회유를 한 것이죠. 이건 명백하게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런 걸 그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한병도 전 정무수석도 전북 익산을 해서 경선을 통해서 공천을 받았습니다. 제가 보건대 전북 익산을은 사실은 뭐 지금 호남은 뭐 거의 민주당이 싹쓸이하는 분위기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한병도 전 정무수석은 당선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바로 그 문제의 임동호 전 최고위원도 공천을 받았습니다. 임동호 전 최고위원은 사실은 뭐 피고인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뭐 어찌 보면 송철호 변호사를 울산시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한 청와대, 그 다음에 경찰 뭐 이런 데의 여러 가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피해자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사람은 울산 중구에 나왔습니다. 울산 중구. 울산 중구는 미래통합당에서는 박성민 전 울산 중구청장이 공천을 받았습니다. 경선에서 이겨가지고 공천을 받아서 자 임동호 전 최고위원과 박성민 미래통합당 후보가 울산 중구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잘 아시지만 울산 중구, 울산이라는 지역 자체가 워낙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는 미래통합당의 텃밭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승부는 뭐 두고 봐야 될 것이고요. 그러면 사실은 그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최대 피해자인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이 사람도 울산 남구 을에서 공천을 받았습니다. 현역인 박맹호 의원을 경선에서 누르고 공천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이 사람들이 출마한 지역, 특히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한 피고인들이 출마하게 된 지역, 대전, 중구, 익산, 을 이런 데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자, 이렇게 이 사람들이 뭐 낙선한다면이야 뭐 이제 별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당선을 된다 이렇게 했을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이 자체가 정쟁입니다. 지금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 아직 안 끝났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황운하, 한병도 이런 사람들은 재판에 넘겨졌지만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관여 여부입니다. 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뭐 그 부분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냥 시나리오나 저희의 그동안의 경험 같은 걸 미뤄보면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고서는 이 구조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개입이 돼 있을 것이다 하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윤석열 검찰이 얼마나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만약에 대통령의 개입 여부가 분명하게 안 드러난다 할지라도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의 개입은 현재로서는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 이 또한 사실은 증거를 잡는 게 문제입니다. 송철호 변호사가 당시 2017년 10월 달쯤에 서울에 올라와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난 것으로 돼 있고요. 만난 것으로 돼 있고, 그리고 잘 아시지만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의 업무수첩에 보면 그 업무수첩에 임종석 실장이 전화를 했는데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해야 되는데 민망해서 대신 전화하노라 하는 게 거기 적혀 있습니다. 물론 송병기 전 부시장은 그런 부분에 관해서 검찰에 불려가서 아마 부인을 했겠지만 그 업무수첩을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부인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증거가 뭐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업무수첩이 사실은 유력한 증거가 되는 것은 사실일 것이다. 그런데 임종석 전 대통령 실장 1월 말에 검찰에 불려가서 검찰에서는 그건 묻는 게 뭐 별다른 의문이 없고 그냥 신문에 난 정도던데요 라고 기자들한테 얘기하면서 자신감을 보인 적이 있었는데, 자, 총선 후에 수사를 재개한다고 하니까 그 재개한 수사에서도 임종석 전 실장이 얼마나 자신있게 이 부분을 부인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은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검찰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추정이 가능한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검찰이 임종석 전 대통령실장을 기소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 현재로서는 미지수인데 저는 뭐 기소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황운하, 한병도 이 사람들이 당선된다면 그 자체가 정쟁 덩어리다. 왜 그러냐면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을 만약에 뭐 어디 법사위나 이런 데 배치한다고 그러면 법사위가 어떤 데입니까? 검찰과 법원 뭐 이런 데를 그 국정감사하고 뭐 이럴 수 있는 데인데 하여튼 그 자체가 정쟁 덩어리다. 정쟁을 유발하는 것이다. 근데 그 정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많은 후보자들을 민주당 지도부가 공천했다. 그리고 민주당 당원들이 그 사람을 뽑았다. 거기다가 만약에 이 사람들이 당선됐다는 얘기는 대전 중구에 있는 다수의 유권자가 꼭 민주당 지지자뿐만 아니고 다수의 유권자가 이 사람을 어찌 보면 재판에 넘겨졌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줬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건 유권자의 성숙된 시민의식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저는 이제 우선 이 사람들을 공천한 민주당 지도부에서 좀 묻고 싶은 게 도대체 뭘 믿고 이 사람들을 공천했느냐. 뭐 유권자야 뭐 민주당 지도부가 믿는다고 그대로 행동해 주는 건 아니니까 제가 보건대는 결국 법원을 믿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명수 대법원 체제를 믿고서 결국 김명수 대법원 체제 하에서 이 사람들은 아마도 무죄를 받을 것이다 라고 확신을 했나? 이런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저의 개인적인 의문입니다. 도대체 뭘 믿고 재판에 넘겨진 그리고 유죄가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피고인들을 공천했을까? 이거는 여전히 의문이고 현장에 있는 기자들이 이 부분을 계속해서 추적, 보도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뭐가 있냐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이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수사팀을 사실상 해체하는 인사를 했습니다. 이 문제도 제가 보건대는 이번에 틀림없이 선거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학살 인사를 통해서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무력화했다. 그것이 여당이다. 그런데 그 최대 수혜자가 황운하, 한병도다. 뭐 전북 익산을이야 뭐 사실상 뭐 거의 당선된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렇다 쳐도 황운하, 대전 중구 이 선거에서만큼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팀 해체 이것이 반드시 문제가 될 것이고 또 문제를 삼아야 한다. 이거야 뭐 당연히 미래통합당, 경쟁자인 미래통합당 후보가 문제를 삼아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천안시장 선거인데 2018년에 천안시장, 당시 현역 천안시장이 이 재판에 넘겨진 상태에서 공천을 받았습니다. 경선을 통해서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때 왜 그랬냐면 그 현역 천안시장이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에 넘겨진 상태에서 공천을 받았고 결국 당선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그 유죄가 확정이 돼서 천안시장을 내놓게 됐고 그 보궐선거가 이번 4월 15일 그 국회의원 선거 때 같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 뻔히 지금 거의 유죄가 보이는 그런 사람을 공천해서 된 게 천안시장, 그것도 바로 민주당입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가 나오냐.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그 정당의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는 얘기가 국회에서 계속 논의가 됐는데 지금 확정은 되진 않았습니다만은 여기에 사실 민주당도 굉장히 동의를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2018년 5월 2일 이게 나오더군요. 김봉곤 공평사회 만들기 운동본부 대표 뭐 이런 사람이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걸 주장했습니다. 재보궐선거의 원인 제공을 한 정당이 비용을 부담하자. 그러면서 그때 예로 든 것이 바로 지난 5년간, 그로부터 5년간, 그러니까 2013년 5월부터겠죠. 무려 나라 예산에 700억이 낭비됐다. 재보궐선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사실은
공천을 할 때 재보궐선거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 그러니까 아주 정상적인 상태에서 공천이 됐다면 책임을 묻기가 어렵겠지만 이렇게 재판에 넘겨져서 유죄를 받을 가능성, 뭐 유죄 여부는 그렇고 재판에 넘겨진 사람을 공천하는 것, 그것도 청와대 선거 개입, 공무원의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같이 매우 중차대한 일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공천한 것, 이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국회에서 그 법이 개정이 되지 않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정의의 관점에서 본다면 재판에 넘겨진 사람, 이 사람, 그리고 유죄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